아폴로 임무가 시작되었을 때 달에서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달 먼지, 위성 표면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는 회색 모래 같은 먼지가 화약과 같은 냄새를 풍기고 화약 맛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로 맛을 봤어요. 하지만 달 먼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화약과는 전혀 달라요. 그 성분의 약 절반은 운석과의 충돌로 생긴 이산화규소 유리입니다. 운석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의 표면에 충돌했어요. 우와! 높은 온도는 표토를 유리로 융합시키고 그 충격은 곧바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 회색에 잘 떨어지지 않는 먼지를 만듭니다. 달먼지의 나머지 성분은 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인 반면 구식 화약은 주로 초석, 숯, 그리고 유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달먼지는 화약 냄새가 날 수 없지만 그런 냄새가 나요. 게다가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을 때는 냄새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달이 어떤 면에서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지구의 모래사막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건조하죠. 사막에서 공기 냄새를 맡으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막에서 비를 맞으면 그 습기는 이전에 마른 모래 속에 갇혀있던 모든 종류의 냄새를 땅으로부터 불러일으킵니다. 달먼지의 경우도 유사할 수 있어요. 달 표면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착륙 모듈 안에 들어갔을 때 먼지가 공기 중의 습기와 접촉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태양풍에 대한 달먼지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온 이온화된 입자들이 달의 맨 표면에 충돌하여 그곳에 머물러요. 달은 이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온 입자들은 자유롭게 표면으로 이동해요. 이온 입자들은 매우 가벼워서 날아갈 수 있고 약간 건드리기만 해도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착륙 모듈로 가져갔을 때 그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샘플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냄새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들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미 착륙 모듈에서 샘플로부터 날아갔을 수도 있고 밀폐된 용기에 넣었을 때 이온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설명은 밀폐된 용기들이 사실 완전 밀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먼지는 기본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진 매우 작은 결정체입니다. 예기치 않게 밀폐 용기에 작은 흠집을 내어 공기와 습기를 들여보냈고 그래서 이온화된 입자들이 용기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특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달 표면의 달먼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달 표면에 떨어진 소행성에 의해 만들어진 수십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돌 분화구가 아니라 동굴 시스템의 입구처럼 보이는 튜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과학자들은 밑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도 발견했어요. 구멍 근처의 몇 군데에서 더 많은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연구원들은 지표면 아래에 지질학적으로 경이로운 땅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은 달에 착륙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달 식민지를 위한 근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달의 조건 때문에 아무도 달에 3일 이상 머문 적이 없습니다. 큰 기온 차이, 낮은 대기, 표면의 생명체를 방사선이나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할 자기장이 없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습니다. 우주복은 오랜 시간 동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용암 동굴은 할 수 있습니다. 용암 흐름이 식으면 단단한 지각이 되고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들어요. 계속 흐르지만 언젠가 멈추면 동굴이 비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빈 튜브가 나타나죠.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된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1178년 영국에서 적어도 5명의 사람들이 달이 위쪽 끝에서 2개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달은 사건 당시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균열이 커지자 그것으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를 기록한 한 수도승은 불타는 횃불이 솟아오르며 불과 뜨거운 석탄, 불꽃을 내뿜었다 라고 묘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달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진동하기 시작했지만 곧 멈추었고 약간 더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20세기 후반까지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연구원들은 연대기를 연구했고 책에 묘사된 지점 근처 달 표면에 22km 너비의 거대한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큰 소행성만이 달의 얼굴에 그런 흉터를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것이 천문학적 기준으로 볼 때 꽤 최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약 8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소행성과 달에서 수백만 개의 파편들이 지구와 충돌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운 유성우를 목격했을 겁니다. 유성우는 매우 밝았을 것이고 그런 기억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보이는 것만큼 젊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정당한 이론은 분화구가 약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800년 전에 생겼다면 달 표면의 일부와 분화구 주변은 여전히 그 충격으로 따뜻했을 겁니다. 1178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목격자들이 매우 운이 좋아서 지구를 향해 떨어져 지구 대기에서 불타고 있는 소행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각도에서 볼 때 소행성의 폭발은 정말로 달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왜 이 현상에 대한 목격자가 그렇게 적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 쇼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폭이 겨우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얼마 전에 달에서 예기치 않게 물과 산소가 발견된 거예요. 물은 소행성의 표면에 부딪혀 달로 운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행성들이 H2O 분자를 운반하고 있으며 충돌 후 달에 소량 남아 있었어요. 어쨌든 달에는 귀중한 소량의 물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사하라 사막조차도 달 전체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는 또한 떠다니는 별개의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달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태양풍은 산소 분자들을 달로 데려왔어요.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의 파동은 우주를 통해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우리 대기의 상부로부터 산소를 긁어내어 더 멀리 운반합니다. 결국 산소 분자가 있는 바람이 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달이 녹슬기 시작해요. 달의 토양에는 철분이 풍부하고 산소와 물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녹이 슬게 됩니다. 달의 일부 지역은 이미 약간 붉게 변했어요. 분자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먼 미래의 달은 화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황색 붉은빛으로 변할 거예요. 네, 화성의 이런 상징적인 색깔은 바로 수천 년 전에 그곳에 물과 함께 강과 바다가 있고 산소가 있는 대기가 있었을 때 시작된 부식에서 유래했어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달의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입니다. 초승달 모양일 때 볼 수 있어요. 섬광은 번개처럼 매우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전기 폭발입니다. 조성력 탓이죠. 그것은 암석의 기계적인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파란 섬광을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달에서 녹색 치즈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떡방아 찢는 토끼도요. 실망스럽네요.